네, 안녕하세요. 레알신무 엑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정교화라는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 데이터 정교화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는 데이터 정교화라는 얘기 대신, 단어 대신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기 좋게 데이터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 편에 있는 형태의 데이터는 뭔가 정보가 정리가 덜 돼 있죠. 고객이 행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옆에 사용 내역이 일자별로 거래 번호와 일자별로 이렇게 두 건, 한 건, 세 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뭐 피벗 테이블을 돌려라 또는 수식을 걸어서 크로스 스텝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러면 상당히 조금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른쪽 형태의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쉽게 피벗 테이블을 돌릴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어, 엑셀 함수를 바로 적용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오른쪽 편에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 그걸 데이터의 정규화라고 부르네요. 네. 데이터를 구조하는 프로세스를 정규화라고 한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를 개념을 잘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했더니만 위키백과에 정교화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저희가 돼 있어서 제가 카피를 해 왔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데이터 왼쪽 편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 편 형태의 데이터로 보기 좋게 피벗 테이블을 돌리기 쉽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어, 정보는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볼 겁니다. 자, 어떤 데이터냐면요. 네. 가운데 있는 이 정보가 정리된 데이터 정규화가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 형태 또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형태를 가운데 있는 데이터 형태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데이터 정보가 행 방향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는 열 방향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가운데 형태의 데이터 정교화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제로 가서요. 네. 먼저 행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only index만 사용하는 경우와 시퀀스 함수와 인덱스 함수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365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시퀀스 함수를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심플하게 빨리 만들 수 있을 거고요. 365 이하 버전에서는 인덱스 함수를 쓰시되 제가 여기 G부터 I 칼럼까지의 번호를 쭉 넣을 건데요.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행방역으로 나열된 이 데이터가 전부 다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세어보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넘버링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를 이용해서요, 상위의 행을 선택을 해주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줬습니다. 맥스를 쓰는 이유는 상위에 지금 넘버가 값이기 때문에 그냥 2, 4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밸류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맥스를 덮어 씌워주면 밸류 값을 0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나오는 거고, 이 수식을 아래쪽으로 쭉 확장을 하면 전체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8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대충 몇 개가 된다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넘버링을 했습니다. 자, 이 넘버링을 해놓고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첫 번째 거래처는 이 넘버가 1번부터 3번까지고요. 두 번째 거래처는 4번부터 5번까지고, 자, 1번부터 3번까지, 4번부터 5번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1번부터 3번까지를 이 거래처 방향에서 행렬을 바꿔줘서 이렇게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행렬을 아유,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네, 요렇게 넣어주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넣어주고, 네, 요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제가 그러면 1번,
아이고 2번, 3번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요. 여기는 4번, 5번, 6번 그쵸? 여기는 7번, 8번, 9번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걸 바로 인덱스 넘버를 쓰면 됩니다. 인덱스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C5번부터 184번까지 고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 행의 값이 1이고 그리고 열의 값이 1이죠. 네, 이렇게 하면 네, 1,1 지금 이 C5번부터 C184번까지의 180 곱하기 1의 행열 테이블에서 1,1의 위치에 해당되는 값이 온 거고요. 이걸 수식을 옆으로 확장을 하면요. 네, 2,1에 해당되는 이 값이 오는 여기에 가는 거고 3,1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수식을 복사해서 확장을 해보면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네, 제가 저는 365 버전을 쓰니까 이게 스피드 돼버렸네요. 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네, 값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확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있는 요 행번호가 있는 것만 보면 이렇게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정보들을 쭉 자동으로 1번부터 180번까지 채워지게끔만 만들어주고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수식을 인덱스를 사용한 이 영역들을 수식을 확장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왼쪽 편에 있는 요 부분을 1번부터 180번까지 쭉 지금 보시는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 그쵸? 그리고 4는 1 더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전부 다 이렇게 확장을 해주면 동일한 값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어디까지 복사를 할 거냐, 복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전부 다 180개였고요. 180개였고 그래서 맥스 값을 하면 18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행은 3개씩 구성이 되죠. 그래서 나누기 3 더하기 지금 사용된 행의 값 4번까지 사용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64번 행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그죠? 카피를 해서 64번 행까지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1번부터 180번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입력됐던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됐던 이 수식만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 1번부터 180번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거래처 정보부터 전화번호까지 데이터 정교화가 돼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5 이하 버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65 버전이다 그러면 시퀀스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G 칼럼부터 I 칼럼까지의 숫자 1번부터 180번까지의 숫자를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함수 플러스 스필 기능이 더해져서 가능합니다. 자, 시퀀스 함수는 뭐냐면 원하는 행의 크기, 열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거는 60 곱하기 3에 해당되는 행열 테이블에다가 숫자 1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증가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게 시퀀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서치를 입력했네요. 시퀀스 함수를 입력을 했고요. 행의 개수는요 60개라고 했잖아요. 아까 맥스 이용했던 걸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 전체 선택을 하시고 나누기 3 하면 60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칼럼의 숫자는 3개가 될 거고요. 숫자 스타트하는 넘버는 1부터 시작을 해서 스텝 증가하는 숫자는 1씩 증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1번부터 180번까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G 칼럼부터 I 칼럼까지 입력됐던 게 한 번 지금 5번 세대가 한 번만 입력을 해서 동일한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인덱스만 덮어 씌워주면 됩니다. 동일하게 인덱스 괄호 여시고 데이터 어레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펑션 4번 고정하시고 행의 값 시퀀스를 이미 구해놨죠. 여기다가 열의 값은 1 괄호 닫아주시면 네, 정확하게 C 칼럼, C5번 칼럼부터 시작해서
C184번 칼럼에 있는 정보들이 데이터 정교화가 돼서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함수는 딸랑 크게 보면 인덱스 시퀀스 또는 인덱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열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정교화할 거냐. 네, 요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가 많이 익숙한 VLOOKUP 함수를 한번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 방향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행은 거래처명, 두 번째 행은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 행은 전화번호입니다. 그죠? 자, 요거를 여기 있는 정보 미리 제가 입력을 해뒀는데요. 요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F 칼럼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VLOOKUP을 이용을 해서 찾아오면 됩니다. 단 찾아올 때 G 칼럼 같은 경우에는 F 칼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H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 숫자만 찾아올 위치의 정보만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게 키 값이니까 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로우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로우 함수. 자, 로우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은 거래처는 2번, 두 번째는 3번 이렇게 2, 3, 4, 5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2, 3, 4, 5를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느냐? 로우 함수를 쓰면 됩니다. 로우 괄호 열고 닫으면 현재 행의 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빼기 바로 상위에 있는 데이터가 시작하는 필드가 입력되어 있는 4번 행의 값을 고정시켜서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1번부터 5번이 아니라 4번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2번부터 5번까지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2, 3, 4, 5가 됩니다. 그죠? 나머지 영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VLOOKUP만 붙여주면 됩니다. VLOOKUP 찾을 값은 헤더 값, 거래처명, 펑션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열은 오픈, 행은 고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범위는요. 거래처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체로 해주시면 되고요. 펑션 F4번 누르시고요. 콤마 찾을 위치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수식을 한번 확장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색칠한 요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데이터가 정교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제가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될까요? 네, 그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마지막 행을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count A 함수를 써서 이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세어봤고요. 세어보니까 60개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더하기 데이터가 시작하는 로의 위치 4가 되겠죠. 그러면 64. 그럼 마지막 데이터 행은 6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만 일단 카피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니까. 그리고 64번까지 가서 Shift 키 누르시고 마지막 D 64번 셀을 선택을 하시면 제가 카피를 해서 넣어야 될 전체 범위가 선택이 될 거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수식을 복사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엔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데이터인 거래처 라조바가 들어왔고요. 전화번호는 9722 이래서 다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해보려고 했던 건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생겨먹은 데이터 자체가 너무 심플해서 답도 너무 심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찰을 해보시면
뭔가 이렇게 키값이 되는 정교화를 할 수 있는 키값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굳이 비주얼 베이직이나 또는 다른 툴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엑셀의 기본적인 함수들만 잘 조합해서 만드시면 데이터 정교화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